직장만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죠. 퇴직 후 100일째 눈물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날만 기다렸어요. 이제 회사 안 나가도 돼. 그 한마디를 입 밖에 내뱉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린 바람을 맞으며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외쳤죠. 빨리 은퇴하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스트레스 없는 삶, 이제 좀 나도 누려야지. 그리고 정말 그날이 왔어요. 꽃다발 하나, 박수 몇 번,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동료들의 인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의 순간은 그렇게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런데요. 퇴직 후 100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행복은커녕 가슴속에 뻥 뚫린 구멍만 남았다는 걸요. 하루가 너무 길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 없이 슬퍼지는 그 감정 여러분도 혹시 겪고 계신가요? 퇴직 후 우울감은 생각보다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3개월 안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정체성 혼란을 은퇴 후 충격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겪는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잃은 것처럼 느끼곤 해요. 30년 넘게 직장인으로 살아온 우리는 명함 하나 없어졌다고 나라는 존재마저 사라진 기분에 휩싸이죠.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은퇴는 상실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수입의 상실, 소속감의 상실, 사회적 역할의 상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의 상실. 이 4가지가 무너지면서 사람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죠. 특히 준비 없이 은퇴한 경우 이런 감정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현실 속 이야기 하루가 너무 길어요. 63세 김모 씨의 경우. 김 씨는 63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분입니다. 은퇴 전에 이제 좀 놀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셨대요. 퇴직금도 나름 잘 챙겼고 연금도 조금씩 나올 예정이라 걱정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앉아 있으니 첫 일주일은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을 때우는데 급급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날이 많아졌죠. 이후 김 씨는 퇴직학교에서 진행하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은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더라고요. 그 후 지역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 강의를 시작하며 2번째 삶을 찾게 됐습니다. 현실 속 이야기도는 있는데 불안합니다. 58세 전직 공무원의 고백.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친 이모 씨는 퇴직금과 연금 포함 약 10억 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죠. 하지만 그는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평생 월급을 받는 구조에 익숙하다 보니 자산을 쓰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무엇에 얼마를 써야 안전할지 감이 안 잡혔고 혹시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이 씨는 결국 은퇴 재무 코칭을 받으면서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하고 고정 지출과 유동 지출을 구분해 지출 계획을 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다루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가 말한 이 한마디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현실 속 이야기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67세 여성의 말.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은 일찍 은퇴해 집에 함께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다는 이분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마트에 잠깐 다녀오는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고 모임도 끊기고 어느 순간부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밥, 혼술, 혼자 병원 가기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지고 심하면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분은 이후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이 다시 살아갈 힘을 준 거죠.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후 삶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일상 루틴이 무너지면 삶의 리듬도 무너진다. 퇴직 후엔 일이 사라지는 만큼 루틴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정해놓고
기상 마이너스 산책 마이너스 식사 마이너스 독서 마이너스 운동 같은 나만의 일상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정신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해요. 경제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 독립.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자존감과 정체성 회복입니다. 평생 타인의 평가에 길들여졌다면 이제는 자기 기준으로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기죠. 고립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연결의 유지. 매일 통화하는 친구 한 명,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모임, 한 달에 한 번 가는 봉사활동 이런 소소한 연결들이 은퇴 후 삶의 정서적 버팀목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당황합니다. 당연하죠. 수십 년을 한 리듬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텅 빈 공간에 놓이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새로운 삶의 설계도가 그려질 수 있어요. 퇴직 후 100일째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덕분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지금 힘들고 막막하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 그 감정,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분명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쓴 글의 감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번엔 전문가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퇴 후 삶 관리 방법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히 마음을 다잡으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치, 그리고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첫 1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정착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10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평균 기간이 6개월 1년이기 때문에 첫 12개월은 삶의 패턴을 새로 만드는 핵심 구간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계획 없이 쉬는 시간은 반드시 공허감을 키운다는 점. 조금만 쉬고 나중에 뭐 할지 생각하지는 위험합니다. 한번 루틴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즉흥적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 은퇴 후 갑자기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고가의 취미 장비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심리적 허전함을 소비로 채우기 쉬운 시기라 나중에 재정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구조부터 점검하세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건 고정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직장 다닐 때 수준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 30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이 200만 원만 나온다면 매달 100만 원씩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게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직후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3단계 지출 구분입니다. 생존비 주거, 식비, 기본 공과금, 의료비처럼 반드시 필요한 비용. 생활 유지비 교통비, 통신비, 취미생활, 모임 등 일상 유지에 필요한 비용. 여유비 여행, 외식, 고급 취미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적 소비. 이렇게 나누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여유비 생활 유지비 순으로 조절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자산이 빨리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 역할이 사라진 자리를 새로 채워야 합니다. 퇴직 후 공허감의 핵심은 역할 상실에서 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 부장, 전문가라는 역할이 있었지만 집에서는 그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이 자리를 그냥 두면 무기력해지고 대인관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체 역할 만들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단체 활동, 평생교육원 강사, 재능 기부 활동, 동네 작은 모임의 운영자 역할. 이런 역할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활동을 주 2회 이상 하는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 건강관리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세요.
직장 다닐 땐 피곤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미루곤 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건강이 곧 돈입니다. 질병이 생기면 치료비가 늘어날 뿐 아니라 활동성도 떨어져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실천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연 1회 건강검진은 필수.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골다공증은 60대 이후 급격히 늘어납니다. 운동은 중강도로 주 3회 이상.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식단 관리.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kg 일지 이상으로 유지하면 근육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5.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의 균형.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사람을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혼자 걷기, 독서, 글쓰기 같은 개인 루틴을 만들고 오후엔 동호회, 봉사, 지인 모임처럼 사회적 루틴을 배치. 이렇게 하루 안에 고립과 연결이 균형을 이루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6. 마지막으로 은퇴 설계는 돈보다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금액으로만 생각합니다. 몇 억 있어야 돼? 같은 질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은퇴 후 삶의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어디서 살 건지 도심, 교회, 해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어떤 대책을 쓸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그려야 재정 계획도 심리적 준비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 첫 1년은 적응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뒤에 20년이 달라집니다. 지금 막막하고 불안하시다면 오늘부터 작은 루틴 하나, 작은 만남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쌓여서 은퇴 후 삶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겁니다.